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이름은 장도연입니다.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꽃길이다. 여행도 하고 쉬고 취미도 즐기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결심이었던 집을 나서던 날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부 교단의 기억.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아이들과 그림을 나눴습니다. 칠판 앞에서 분필로 그림을 그리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잘 그려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곤이 다 사라지곤 했죠. 한 번은 한 학생이 제 그림을 따라 그리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느낀 책임감과 감동이 아직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방학이면 미술실에 남아 아이들 작품을 정리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제 작품을 그릴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학생과 학교, 가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은퇴하면 내 그림을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남겨보자. 칠판 앞에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 마음속으로도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저를 버티게 한 꿈이었습니다. 2부 결혼 초기의 기억. 아내 정희와는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스케치북을 들고 남산을 오르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 오는 날 벤치에 앉아 서로의 그림을 비교하며 웃던 기억,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늘 제 그림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도현 씨, 당신 그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서점에서 일하며 가정을 든든히 지탱했고 저는 매일 교단에서 아이들과 씨름했습니다. 첫 아이가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아빠, 나도 그릴래라고 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삶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속 작은 꿈은 점점 묻혀갔습니다. 3부 은퇴 후의 현실. 은퇴 첫날 늦잠을 자고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꿈꾸던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물감 냄새 진동하고 집은 엉망이고 나 너무 불편해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반복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내적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사부 손주 돌봄과 갈등. 큰딸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니 일주일에 3번은 손주 봐줄 수 있죠. 저도 손주를 사랑하지만 하루 종일 돌보다 보면 제 삶은 사라집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죠. 그래도 손주가 제 팔에 안겨 할아버지, 그림 보여줘라고 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재우고 나면 제 그림은 또다시 먼지가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고 싶어. 교사로 살면서 못다한 내 작품을 완성하고 싶어.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지만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야.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5부 결정의 순간. 저는 몰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에 참여하려 한 것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붓끝에 물감을 묻히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매 순간 떨렸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자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런 허황된 꿈에 매달려. 손주나 돌보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순간 저도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아내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음속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은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 육부집을 나서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옷 몇 벌, 스케치북, 그리고 완성한 그림 몇 점,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내 외곽의 작은 원룸,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제 그림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낯설지만 자유로운 냄새, 그리고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붓을 대자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색을 섞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7부 새로운 만남. 그 무렵 우연히 작은 공방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행에서 은퇴한 사람, 전업주부, 70대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멋지네요. 이 색감은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저에게 젊었을 때 그림보다 지금이 더 재미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며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8부 새로운 일.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도 제 삶을 바꿨습니다. 지역 미술관에서 관람객 안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설명해주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림이 더 재미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구부 아내와의 화해. 2달쯤 지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 응, 그럭저럭. 그림도 그리고 미술관에서도 일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도 내 방식대로 버티느라 당신 마음을 못 봤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몰랐지만 이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문제를 풀진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제 늦은 고백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공감되는 글 들고 올 테니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